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금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시청자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꼭 대기하고 계시다가 좀 이따 상담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926.85포인트 0.2%. 코스피가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종목 가까이가 지금 상승 중이고 나머지 600개 가까이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빠지기 때문에 체감되는 지수는 지금 0.2%가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1% 이상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1%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도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은행주도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 보이고 있고, 기아차 낙폭과대죠. 0.9% 강보합권의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자체는 체감되는 부분과 그리고 지수상의 부분은 조금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이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료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오리온, CJ제일제당 오늘 많이 빠졌죠. 그리고 롯데칠성, 하이트진로몬, 농심 조금씩 빠지고 있고, 하이트진로만이 약보합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음식료 업종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왜 지금은 계속적인 더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음식료 같은 경우에 기본 재료로 쓰이는 게 콩과 대두라고 하죠. 대두와 바로 옥수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예전만큼은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구조겠구나 라는 부분이 계속적인 뉴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바로 이 곡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기본으로 통용되는 달러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러가 지금 약세에서 강세로 또다시 한 번 더 전환점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적인 쏠림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감안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은 서울경제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통신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오늘 SK텔레콤, LG플러스, 그리고 KT 모두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통신업종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될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이 많은 단통법입니다, 사실. 자,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상승 추세대로 넘어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 상승 추세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무조건 상승 추세입니다. 거기 안에서 오늘은 낙폭이 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기업부터 보죠. 16,400원입니다. 오늘 2.5% 올랐는데요. 중국에 대한 실적이 급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제일기획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기획.
자, 주가는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3%, 오늘도 한 2.5% 정도 오르고 있는데, 혹시 재래기획 지금 이거 오르는 걸 보고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빠지는 게 22,500원에서 15,400원까지 원웨이로 다이렉트로 밀었습니다. 이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3% 오르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추세대는 하향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SKCNC 한번 같이 볼게요. 23만 1,000원에 지금 오늘 3.1%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CNC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SKCNC. 선상클럽에서 제가 SKCNC는 매도 자리가 지났다,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 지금 다시 한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이 붐을 일으키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금 이력도 작용을 했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 불황형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알뜰한 소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SKCNC의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기는 지금은 힘들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534.48포인트,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 조금 올라왔다, 그죠? 올라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음이 지금 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자, 하루 오르고 거의 뭐 10일 빠지죠. 셀트리온도 또다시 하락하는 상태. 자,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1%, 동서 마이너스 1%. 자, 컴투스 어제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고, 메디톡스가 2%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J홈쇼핑이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 그리고 CJ ENM이 오늘도 강보합권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종목군들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오늘 코스닥에 240개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빠지는 종목은요 700개가 빠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죠?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KH바텍부터 하겠습니다. 자, KH바텍이 오늘 급락을 하고 있어요. 32,450원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너스 5%대 보이고 있는데, 자, 기간의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는 과정이죠. KH바텍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자, 이 종목 그래도 시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죽은 게 아니에요. KH바텍은 메탈에 대한 부분, 외장 케이스에 대한 부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그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KH바텍 오늘 이 조정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시세는 꺾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의료기기 업종의 대장주였죠. 인바디, 바텍,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하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의료기기가 그만큼 선두주자, 바로 주도주 패턴을 나타냈던 게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그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지금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더욱더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1088원 40전 나타내면서 4원 80전이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이 변동성이 적어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환율이 방향성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 지수 자체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는 거, 그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예상 마감 밴드는 저는 1925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 정말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이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꼭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빨리 전화 주세요. 먼저 대기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로 멘토 정지원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여러분 어색하시죠? 그림이. 예. 오늘 김선윤 멘토가 뭐 잠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더욱더 기막힌 오늘 정지원 멘토님 초대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네. 오늘 그만큼 상담을 열심히 해주실 거니까요. 지금 빨리 전화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문자와 전화 어떤 번호로 보내면 되냐? 자막 나갑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자, 정확한 발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누적 수익률 자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뭐 종목이 뭐 김선윤 멘토도 그렇고 저는 포트를 하지 않았죠.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포트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차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노리셔야 되는 시점이지 새로 신규적으로 편입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20% 많이 날려드리죠. 꼭 시청을 끝까지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종목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메디톡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의견 정지원 멘토님 한번 더 보내주시죠. 예, 아직까지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 그러면 차라리 뭐 22만원대 정도까지 일단은 뭐 그 자리대까지 조정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여전히 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전히 여기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월봉상 이제 5개째 양봉의 모습을 좀 보였었죠. 금일 이제 11월 초 단계에서는 도치형의 좀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격이 다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즉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해보는 그런 흐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윈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윈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윈스 참 이름 상당히 이게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자, 제가 종목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우콤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분할된 회사인데, 자, 이 기업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회사 말고 주변 회사들의 동종업종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종업종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좋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힘들다, 그죠? 조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돈을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꼈다가 나중에 하는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럼 필수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있는 부분 유지와 보수 관리비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신생적인 회사 자체가 계속적으로 사업 영역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맞죠? 그런 범위 안에는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자, 회사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한 매출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만큼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는 인건비 그리고 유지 보수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모든 개인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다 저처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 잘 보셨어요. 다만 지금 업황적인 분위기나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뺐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사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조 시푸드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사조 시푸드 정준 멘토님 말씀하시죠. 예, 사조 시푸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좀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삼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줄어들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던 이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5,0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좀 열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41선 부근이죠. 5,400원 정도 때까지도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한 번은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좀 이용해서 일단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6,57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6,570원 자리대면 지금 자리대에서 약 한 16% 정도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5,000원 300원대, 5,400원대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서서히 좀 보일 자리대입니다.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육박하는 그런 자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이슈가 되어 있던 게 한국전력에 대한 부지 부분들이죠. 그 옆에 바로 사주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여유를 좀 가지고 본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 매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츠 하츠가 뭐 하는 기업이죠? 바로 내부의 인테리어, 그 중에서도 제가 주부가 아니라 가지고 그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그거 이
빨아들이는 건 뭡니까 그거? 조리할 때 그 위에서 빨아들이는 그 기계를 뭐라고 하죠? 그걸 후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맞죠? 후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주가 자체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맞죠?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는 상황이었고, 그런 내부 인테리어적인 분위기 자체는 시장이 지금 트렌드적인 분위기는 맞다, 그죠? 하지만 저는 다만 뭐가 조금 걱정되냐 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시장 자체의 분위기보다는 너무 평균적으로 이상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에서 조금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 자, 똑같은 관점으로 볼게요. 자, 이 자리 자체가 지금은 지지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큰 상승보다는 조금 약한 상승, 개인들이 밑에서 잡아서 올리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단은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빠지면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저는 4,500원에서 4,400원 그 자리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고 보고 하단권에서 한번 매수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리 조금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매수도 될까요? 자, 정전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맥스는 주도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시세의 흐름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아마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고점 자리대였었죠. 106,000원, 5,0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매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이거 많이 빠진 종목인데요. 152,000원이신데 이게 참 애매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엄청 좋아하세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저가 권역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이 N자형 이 주식책이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 패턴 자체가 이게 항상 이게 주식책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조정이 A 파동, B 파동, C 파동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1차적인 파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게 이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그리고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답은 답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주식으로 다 돈 벌겠죠. 자, 이 자리 자체 시청자분, 저는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내고 곧장 파시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군 하지 마세요. 롯데케미칼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낙폭과대로만 보셔야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낙폭과대입니다. 그런 의미로 더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시청자분, 이렇게 하단 권역으로 빠졌던 종목을 매수를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60%, 70%짜리 마이너스를 크게 맞으세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반등이 나타나서 다행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습니다. 본전 이상에서 파시고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정전 멘토님. 네, KC그린홀딩스의 주가 흐름들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금일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6%대에 거의 장중에 9%대까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8,800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8,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 10%가 넘지 한 15%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해주고 눌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마디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상승을 해주고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박스권역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폭을 한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적어도 전고점 자리 때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좀 더 가지고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낙폭과대를 이용한 단기 매매도 좀 가능한 그런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십시오. 자, 대형 건설사는 방송 꼭 챙겨보세요. 대형 건설사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내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주가 크게 오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사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 정도의 가치적인 부분이 지금은 되지 않아요. 예전에 뭐 갑자기 막 강남 개발 들어가고 1980년대 이럴 때는 이게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해외에서의 수주를 받아야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 터질 때마다 몇천억씩 터지는 그런 게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신에 지금 검정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키움증권에서의 이 현대건설을 가지고 신용매매는 이제 못한다, 제약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렇게 빠질 때 샀던 사람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다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럴 때까지 주가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현대차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전화하고요.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이라죠.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코데스 네버리지 코스피 200이요. 네. 예, 어저께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요? 예, 네. 체크 한 장 반 좀 했는데요. 무서워가지고 많이 못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까지 1900선을 무너질까 떨어질까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조금 더 매수해도 되나 해서.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잘 모르는데. 아니, 어머님이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매수하셨다면서요? 아, 저기 어저께 걔 뭐야 저기 걔 뭐지? 1931인가? 네. 예, 그때 샀어요. 네. 그때, 혹시 예, 펀드로 하세요? 네. 그죠? 코스피 펀드로 200 하시죠, 지금. 지금 네, 코덱스 코스피 200 레버리지를 직접 매매하세요? 아니면 증권사를 활용하세요? 은행에서요. 그죠? 예. 자, 그럼 지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1930포인트 때 그 자리 때 하셨단 말이에요. 예, 어저께요. 예. 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지수는 크게 못 올라가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 예. 지수는 크게 못 올라가는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 2,000 언저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바닥이 그게 1900선까지 갈 수 바닥을 있다는 쉽게 거. 논할 수는 없어요. 바닥을 쉽게 논할 수는 없는데 깨질 수 있다 봅니다. 깼을 수 있. 1896.54포인트죠? 네. 이 자리 때는 깨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 지금 레버리지 갖다 단기 매매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펀드형 그렇죠. 상품 갖다가 예. 그죠? 그 네. 수수료 갖다 바치고 모아고 하게 되면 수익 나는 거 없습니다. 저기 코스피 200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네. 대형 예. 섹터 가기 힘들어요. 다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수장이 아니라 종목장이에요. 예. 그럼 지수는 크게 못 올라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아시겠죠? 길게 보여야 돼요? 네, 길게 그러면은- 보셔야 돼요. 아, 위에서 넣은 건 어떡하죠? 네? 위에서 많이 넣었는데. 위에다가 많이 넣으셨으면 길게 끌고 가셔야죠. 아, 그럼 이번에 그럼 아직 저기 매수해지 말아요? 지금 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1970 정도가 다시 한번 오게 되면 네. 그 자리대에서 한번 줄여주세요.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설사 이 1896짜리가 깨졌다고 해도 크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지 마시라고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단기만 매면 아는데요. 그래서 한 2, 3개월씩은 갖고 가요. 2, 3개월이면 갖고 단기. 2, 갖고 3개월이면 가는데. 단기고요. 1년 이상 가져가야 장기라고 쳐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시청자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멘트였습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님.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맞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 컴투스요. 아, 컴투스요. 예, 어제 샀었습니까? 예, 어제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어제 그 말씀을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매수가 얼마신데요, 선생님? 16만 7천 원에 30%요. 아, 예, 어제 방송 안 보셨죠? 예, 어제 일찍 샀어요, 저거를. 좀. 그러니까요. 어제 안 보셨다니까. 나중에 봤어요. 왜 안 보셨는지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예, 예. 컴투스 어제 영업이익 얼마 발표했어요? 469억 좀- 발표했죠? 예, 좀 저기 됐더라고, 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준선을 어떻게, 얘네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만 몇 퍼센트를 달성이 16,000%입니까? 달성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뭐냐면, 시장이 기대를 얼마만큼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500억을 바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근데 469억은 성이 안 찬다고 그죠? 30억은 어디 갔는데. 예. 맞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릴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그냥 나왔을 뿐이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가기는 지금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 말인 즉슨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조정을 거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제 신용 물량 많이 들어왔어요. 예, 어제 많이 들어왔어요. 예. 어제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누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예? 개인이 그러니까요. 말했죠. 예. 개인들이 많이 사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매수가 얼마시라고 하셨죠? 16만 7천 원이요. 16만 7천원요. 참 이게 애매해요. 자,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세요. 본전에서 예. 무조건 넣으시고, 예, 예. 자, 지금 크게 뭐 수익을 노리시고 이러지 마세요. 게임주, 지금 모바일 게임 중에서 컴투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입니다. 오버 베팅 조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요 종목 조금은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군은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지금 한번 보시기 전에 시장 잠시 한번 보면요. 1935포인트로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코스닥이 그 낙폭 자체를 조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자, 종목군들도 만회가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걱정이 조금 사라지셨나요? 하지만 장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이라도 빨리 물어보시면서 같이 대응책을 논의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전 멘토님이 전화 한 통 받아보신다는,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인바디가 3일 동안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서 좀 사도 되나 싶어가지고, 예. 단기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계속 매매를 했는데 팔고 네. 나왔는데 지금은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은데 단기로 보게 되면 그게 크게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예. 종목을 하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있죠?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쭉 상승을 했다 조정받고 다시 움직였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결국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인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예. 정말 기술적 분석 그 테크니컬 리바운딩을 좀 노린다라고 하면 예. 뭐 2, 3% 뛰기를 하고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만약에 이걸 잡아서 뭐 스윙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예.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그럼 얼마 정도 오면 대충 매수해도 될까요? 한 25,000원, 6,000원 요 자리대에 오게 되면 한번 좀 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좀 쉬어 보내주세요. 아, 그러면 한 전고점까지는 한 번쯤 안 갈까요? 전고점을 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예.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들어갔어요. 예. 그럼 오늘 저점 이탈 28,000원 이탈하면 잘라낸다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실 아, 거면.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아우 친절한 정면도님으로 변신하셨네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도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비옥스요. 비옥스요. 예, 예. 예, 매수를 하신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십시오. 38,000원이고 50%인데요. 예, 예. 38,000원이고요. 예. 매수가가 이제 50%예요. 제일 궁금해 하신 게 뭐죠? 지금 선별해야 할지 예. 그게 궁금해서요. 그 가격대가 조금 높으셔서 그렇다, 맞죠? 이 종목이, 자, 비옥스가, 엑스레이 검단 장비를 예, 예. 만드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1년도부터 이제 쉬지 않고 주가는 올랐어요. 예, 자, 예.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디지털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예, 예. 지금 아직까지도 병의원급의 어느 정도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면 아직도 암실에서 방사선사들이 열심히 이걸 해가지고 그렇게 내는 부분도 많거든요. 예,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파급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고, 예, 예. 자, 두 예,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든 병원들은 이 장비 자체를 갖출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예. 맞죠? 거기에 대한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PER 가치 밴드로 따진다면 지금 한 40배가 조금 넘어요. 예, 예.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예, 예. 같은 동종 그 업종에 마텍 같은 경우가 16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옥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배가 조금 넘었다는 거는 의료기기 안에서 인바디, 바텍, 비옥스를 봤을 때는 저는 비옥스가 그 중에서 가장 조금은 낮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자, 예. 한번 같이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자, 비옥스도 20%를 넘습니다. 예. 자, 인바디가 28%, 비옥스 20%, 그리고 바텍이 17%대예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기는 장사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3분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옥스가 빠르게 파급적으로 실적을 갱신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조금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고, 다만 주가 자체는 전고점이 지금 39,600원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게 주가가 뭐 갑자기 깨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자체를 이루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 하단권력 자체는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예.
요런 박스권을 조금 이루지 않겠나. 그래서 가격대는 29,800원, 3만원대 그 가격대가 박스권 하단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단계로 본다면 뭐 지금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겠지만 시간을 조금 길게 본다면 사실상 의료기기 사업은 아직까지 파장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장기 보유 되겠네요. 예. 예, 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대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 멘토님.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에 좀 급락했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올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미래를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죠. 중국 시장, 그 다음에 선진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최근에 금일 기사도 하나 나온 것 같았었는데, 뭐, 한스바이오메드 프랑스 식약청에서 안정성 문제 없다라는 통지를 좀 받았다라는 거. 일단은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분할 포지션으로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뭐,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리온쿠첸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자를 보내신 시청자님 가정에는 이 리온쿠첸, 쿠첸밥솥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쿠첸밥솥을 쓰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쿠첸밥솥의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를 사실상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예. 안에 그게 너무 많이 끼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여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 지금 쿠첸, 쿠쿠, 뭐 풍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쿠첸도 물론 좋은 밥솥이에요. 밥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점유율 자체가 지금은 쿠쿠가 몇 %예요? 절반을 넘고 있죠. 쿠첸은요? 20%죠.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밥솥을 쓰든 저 밥솥을 쓰든 밥은 다 맛있어요. 묵은 쌀만 아니면 돼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꼭 굳이 쿠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격적인 게 좀 더 쌀면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점유율 자체를 깨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점유율이 갑자기 막 회복을 하기는 제가 볼 때 힘들고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 자체만이 달렸는데 그게 지금은 중국 말고는 없어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리온쿠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차라리 밥솥주가 간다면 쿠쿠전자를 차라리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정준 멘토님. 네. 다음이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매수를 해도 좋은데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잠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예요. 하락 추세대죠.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전저점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만약에 싸게 산다라면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싸게 산다라면 한 13만원 초반에서 12만원 초반대까지 한번 그 자리대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13만원 초반권역부터는 한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신용이 지금 키움증권상에서는 신용이 풀로 차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신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단기적인 포지션보단 중장기적인 포지션이 좀 적합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플렉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플렉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배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배급사 많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이제 미디어플렉스가 점유율이 한 15%에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유라는 또 회사도 있고 한데, 자, 유가 지금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죠. 투자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금은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전 같으면 제조업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미디어플렉스를 우리가 지금은 알고 뭐 4,000원인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앞으로의 성장적인 전망치를 한번 본다면 저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저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 자리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자, 단기적인 지지가 나타났지만 결국엔 추세는 꺾였죠. 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올라갈 때의 거래량과 내려갈 때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고, 음봉이 나타났을 시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었다 라는 것은 싼 가격에는 안 판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가격은 3,750원, 3,800원대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좋은 주식은 또 가격대를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 해서 빠질 때마다 비중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리노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정전 멘토님. 예, 리노스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수에 좀 포트에 편입을 해볼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인데 지금 상단권 돌파 시도를 좀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잠깐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전날에 나왔을 거예요. 요우코에 대한 수혜주 등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회사죠. 가방을 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리노스에 대한 이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2,850원 정도 때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2,6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한 3,300원대, 기본 3,300원대 정도 단기 목표가 잡아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분위기로 엔저가 나타나서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대차가 기아차 타격이 있겠구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발통, 타이어는 일본에 영향이 없답니까? 전 세계 점유율 1위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가 브리지스톤입니다. 예, 브리지스톤 어디에 상장되어 있나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물론 우리는 그냥 자동차 도요타나 아니면 혼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겠지만 일본 주식이 크게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이 바로 타이어 종목군들이었습니다. 타이어 종목군들이 280%씩 올랐어요. 그 타이어 종목군들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를 쓰는 것보다는 일본의 타이어 업체들의 선택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호 타이어 추세적으로는 벌써 꺾였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에 팔아야 되냐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자,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꾸준히 밑결에서 내려오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가격대를 본다면 자, 1,700원이에요. 저는 손실이 크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올라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CKH 매수해도 될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KH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초에 연초에 많이 올랐었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온 부분들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부분들이죠. 3,200원 정도 되거든요. 나름대로의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2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에서는 뭐 그냥 매수를 해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 뭐 4,000원, 2차 4,500원 요 정도 좀 목표가를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은 기분이 전환이 조금 더 되시면 좋겠고, 항상 즐겁게 주식 투자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은 저 멀리 보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